글로벌 의류 OEM, 세아상혁 채용 가이드, 사업 분석부터 자소서 작성법까지.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의류 OEM의 대표 주자죠. 세아상혁에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취업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보고서 분석부터 세아상혁에 대한 설명, 자소서 작성법까지 좀 순차적으로 알아볼 예정이고요.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하나씩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업을 지원할 때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당 기업의 사업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자소서를 쓴다라는 점이 가장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의류 OEM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OEM과 ODM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 네이버나 아니면 기본적인 검색통에서 사전적 정의부터 좀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우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OEM이란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링의 약자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 쉽게 얘기해서 클라이언트의 주문을 받아서 이 의류를 대신 생산해 준다. 의류를 대신 생산만 해주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이키인데요. 나이키는 예를 들면 상품의 개발, 기획, 그리고 유통, 판매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생산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산을 누가 담당하느냐? 세아생혁이나 한세실업과 같은 이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받아서 생산만 해주는 업체들이 대신 생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브랜드력을 가진 일부 이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생산 설비를 둘 필요 없이 세아상혁과 같은 OEM, ODM 브랜드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런 양질의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고 전 세계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뭐 아니면 H&M, 자라와 같은 어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옷들이 실제로 해당 브랜드에서 직접 만들지 않은 옷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그런 양질의 의류들, 제품들을 이런 한세실업이나 아니면 세아상혁이나 아니면 영원무역과 같은 다양한 이런 글로벌 OEM, ODM 브랜드들이 상당 부분 생산함으로써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많은 이런 의복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측면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OEM이나 ODM 사업, 그러니까 이제 주문자의 요구를 받아서 생산만 대신 해주는 업체에 지원하는 이유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물론 이 나이키라는 옷을 입는 게 나이키가 만든 브랜드의 옷을 입는 거기도 하지만 그 옷의 퀄리티, 그 옷의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성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현하는 거냐? 바로 이런 OEM, ODM 업체들이 직접 구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OEM 사업자나 ODM 사업자들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 동기를 써본다면 세아상혁과 같이 이런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를 받아서 생산만 해주는 업체도 충분히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관심 계기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서 OEM을 사전적 검색을 해서 좀 살펴보면 이런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산 설비만 있는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만들어 납품할 때 이용한다. 자,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 소매점이 자신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그리고 생산만 대신 해주는 업체한테 만들어달라고 하고 자기네 브랜드를 갖다 붙여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와 유통 파워를 이용하고 이런 OEM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을 좀 같이 이 접목시킴으로써 어떤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인건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자체적인 생산 설비를 갖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 자체가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이 이런 인건비가 싼 국가에서 생산 설비를 갖고 제품을 대신 생산해 주는 업체를 활용해서 생산을 대신해 주는 게 훨씬 더 원가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OEM, ODM과 같이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받아서 대신 주문자의 요구를 받아 생산해주는 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OEM 이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장점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보면서 OEM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업적 지위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을 풀어낼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체적인 생산 설비 없이 기획력만 갖고도, 브랜드 기획력이죠. 브랜드 기획력만 갖고도 원하는 제품을 OEM, ODM 업체를 활용해서 생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방 산업. 자, 무슨 뜻이냐면은 패션, 의복, 의류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경기 변동의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떤 이 소득 수준이 줄거나 경기가 위축되면 이런 의복과 같은 부분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의류를 직접 판매하는 브랜드들 자체도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생산량이 위축되는 것 자체가 OEM이나 ODM 업체의 생산량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앞단에서의 어떤 전방 산업과 경기 변동의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뭐 영업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관리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입사업 포부에도 충분히 써볼 수 있습니다. 전방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앞으로 변화되는 경기 변동 특성에 맞춰서 나는 이런 새로운 의복이나 아니면 이런 새로운 디자인들을 이런 브랜드에게 좀 더 제안하고 생산을 대신 해줌으로써 어떤 변하는 경기 흐름에 맞는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다 라는 이야기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제가 지금 방금 구체적인 디테일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런 디테일들을 드러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한 가지 더 좀 특징적인 부분을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슬쩍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생산을 함으로써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아상혁이나 아니면 한세실업과 같은 의류 OEM 브랜드들이 생산 공장이 대부분 아시아 인건비가 싼,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신 생산해 준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인건비 싸움이고, 이거는 결국에 비용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 저희는 뭐 3만 불, 이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도 이미 초과했고, 이 개인 인건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생산해서는 절대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으로 계속해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 단가를 낮추는 싸움으로 가게 되면 부가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 원가 상승과 직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대만과 같은 어떤 다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글로벌 OEM, ODM 브랜드들이랑 계속해서 이런 단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ODM과 OBM이라는 영역으로 좀 사업을 좀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ODM은 쉽게 얘기해서 오리지널 디자인, OBM은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OEM은 주문자의 요구를 받아서 생산만 해준다고 한다면, ODM은 기술력과 품질력과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OEM 업체가 이런 클라이언트한테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즌에 이런 제품을 너네가 만들어보면 어떻겠니? 라고 제안해서 그 제품이 억셉트가 된다고 한다면 그 제품을 생산까지 해주는 거죠. 당연히 OEM보다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OBM은 무엇이냐? 자체적인 브랜드들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OEM과 ODM은 자체 브랜드가 없이 주문받아서 생산만 해줬다고 한다면 OBM은 이제 이 의류 생산에만 특화되어 있던 OEM, ODM들이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죠. 의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충분히 이런 수요만 확보될 수 있고 충분한 판매량만 나온다고 한다면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만큼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죠. 다만 직접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고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자 그리고 판매, 유통까지 직접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부분을 이 지금까지 얼마나 기존에 하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사업 역량을 잘 확보해 나가느냐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보면서 OEM, ODM 업체들 간의 어떤 경쟁 요인들을 좀 이 경쟁 우위들을 살펴보는 게 앞으로 이 산업군의 변화를 보는 데 있어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세아상역 같은 경우에는 다트에서 사업보고서를 검색해도 사업의 내용이 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장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한세실업의 사업보고서를 따왔습니다. 한세실업 사업보고서의 사업의 내용 부분을 보면 이 OEM, ODM 산업의 어떤 생리나 아니면 이런 이 흐름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세아상역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따왔고요. 만약에 직접 이 부분 직접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세아상역이 아니라 한세실업 사업보고서를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성장성 부분부터 좀 보실 텐데요. 이 앞부분은 제가 이제 제외할 거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방 산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섬유 산업의 사양화 추세에 따라서 이런 의류 OEM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소재 개발을 통한 섬유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패션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함으로 인해서 OEM, ODM이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어떤 신소재들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섬유업에서 어떤 고부가가치 사업들이 이렇게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확실하게 좀 찾아볼 수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지원 동기에도 같이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OEM, ODM 업체들의 어떤 사업 역량들이 계속해서 열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의류 시장 자체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신규 수요와 더 고부가가치 산업,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망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지원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충분히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 한 2-3년 동안 유행했던 패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스파 브랜드의 유행이었죠. 스파 브랜드. 굉장히 어떤 빠른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패스트 패션들이 이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 번에 구매하는 액수는 줄어들긴 했지만 지속적인 소비와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 계속해서 적응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 트렌드로 인해 오히려 수요가 증대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의류 OEM, ODM 업체들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용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남아 등지로 생산 기지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해외 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섬유 산업은 수요가 다양화, 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해외 투자와 수출 마케팅 능력을 증대시키고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제품의 고급화를 이룬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섬유 산업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제품을 고급화할 수 있는 어떤 제품군, 카테고리군, 아니면 어떤 시장의 특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시면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입사업 후보로도 충분히 어필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여러분들의 면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요 내용들 예를 들면 신소재 개발을 통해 패션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이런 해외 클라이언트의 수요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품의 고급화를 통해 이런 고객들의 까다로운 어떤 니즈를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봤는데 세아상역이 어떻게 이런 요인들을 만족시킴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팩트를 찾아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어필하게 되면 충분히 지원 동기를 잘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생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따 세아상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좀 잠깐 볼 텐데 기본적으로 생산 설비를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좀 더 자동화 설비들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우리가 만드는 의류 제품의 원가를 낮추게 되고 이게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가 된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아상역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세아상역 얘기를 좀 찾아보면서 여기 위에 제가 밑줄 친 내용들이랑 여러분들이 찾은 세아상역에 관련된 팩트들이랑 좀 최대한 연결을 좀 많이 지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지원 동기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어 보이고 되게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어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생산 가격 위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결국에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이 저임금의 장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생산기지 진출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중남미 지역으로도 조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 지역이 왜 진출을 하느냐? 중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대미 수출 관세 혜택을 누리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남미 지역으로도 생산 설비를 진출시킨다라는 점 좀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류직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 기지를 어디다가 진출시킬 건지 전략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직접 만들어서 들어가는 인건비와 거기서 직접 유통시킬 때 들어가는 관세, 세금 아니면 유통 비용들을 합산해 봤을 때 어느 지역에 지어야 가장 경제성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할 수 있어야만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원가 경쟁력 그리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달성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비 자동화, 생산 공정 분석 등을 통해 생산 증대를 하고 원가 절감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아상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따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시에는 구체적인 팩트와 이런 예를 들면 세아상역의 이런 시스템과 이런 노력들은 생산에 보다 효율화함으로써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흐름은 제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요 흐름에 맞게끔 한번 팩트를 찾아서 연결을 좀 해보세요. 자, 그리고 생산 가격 이외의 경쟁 요인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얘기했던 거긴 한데 이 신소재의 개발과 다양한 디자인을 통한 고부가 가침의 제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외 영업 지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외 영업 그리고 원단 소싱 모두 다 중요합니다. 모두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해외 영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고객의 니즈, 까다로운 어떤 이 까다로운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고객들한테 더 나은 제안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입사업 호불호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나는 좀 뚫어냄으로써 뭐 세아상역에 좀 더
고부가 가치 이 세일즈를 통한 좀 더 높은 수익력을 창출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 더 찾아봐가지고 실제로 어떤 다양한 의류와 관련된 신소재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어떤 디자인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지, 이런 디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원단들이 필요하고 이 원단들을 소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 포인트들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를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최근에 초극사 비롯한 신소재 개발 이뤘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소재가 개발됐는지, 그 신소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어떤 이 더 좋은 의류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계속 다 언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해외 유명 바이어들은 생산자의 디자인 능력이 중요해지는 ODM 구매를 늘리는 추세다. 이게 왜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OEM 자체만으로는 주문받아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마진 자체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디자인 역량들을 갖고 다양한 제품 디자인을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제안하고 억셉트를 받게 되면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ODM 사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OBM 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런 이 세아상혁이나 한세실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아상혁이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 텐데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세실업이나 뭐 세아상혁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기업을 뜯어놓고 봤을 때는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원자들 입장에서 두 회사가 어떤 사업 역량이 어떻게 다른지 판단하는 건 매우 어렵고 그걸 찾는데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는 OEM, ODM 업을 의류 OEM, ODM 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여러분들이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아상혁과 관련된 세아상혁의 팩트들을 찾되 관련된 팩트라고 할게요. 관련된 팩트들을 찾되 자, 관련된 팩트라고 한다면은 어떤 소재 개발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산 효율화를 하고 있는지, 자, 어떤 고객군을 갖고 있는지, 자,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찾되 근데 이걸 언급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언급만 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런 팩트들이 우리 OEM, ODM 경쟁력 확보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아상혁이 잘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해보세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딱 요 수준입니다. 자소서 쓸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모든 이 것들을 다 이해하고 쓰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해하고 세아상혁과 관련된 팩트 찾아서 그 앞에 얘기했던 OEM, ODM 사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사업 역량이 뭔지에 대한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얘기해보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세아상혁의 제조 부분에 가서 보시면 사이트 이 세아상혁 홈페이지고요. 뭐 세아상혁의 스마트 팩토리, 이 MES 시스템이 뭔지, WMS 시스템이 뭔지 막 깊이 있게 볼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MES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효율화를 가능하게 한다. WMS는 어떤 효율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뭐 좀 이제 다른 회사와는 다른 경쟁력 확보를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좀 연결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세아상혁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이 원단, 완제품까지 이런 수직 계열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이 애초에 기초부터 완제품을 만드는 모든 단계를 직접 영위함으로 인해서 생산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그리고 원가 절감 그리고 경쟁력 확보 모두가 가능하게끔 이런 수직 계열화를 이룬 회사는 뭐 세아상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세아상혁 자소서 항목별 작성법 가이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재상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사하다는 거 하나 고르고 관련된 노력과 경험을 쓰라고 했는데요. 이 5개를 제가 이렇게 텍스트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하나씩 볼게요.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끝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
약간 끈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저는 키워드 강조하는 거 싫어합니다. 끈기라는 표현을 쓰자는 게 아니고 그런 형태의 그런 주제 이야기를 하자는 듯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자기관리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이거 신기 있는 사람, 예지력 있는 사람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결국에 자기 개발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넘치는 인간미와 유연함으로 조직의 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협동 또는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 듯 보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 가능한 사람. 이것도 결국에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마지막, 항상 내일의 변화를 준비하고 새로운 사고로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 이것도 미래지향 또는 뭐 아예 그냥 새로운 관점에서 뭐 창의적인 어떤 관점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한데 봤을 때 이 세 개가 좀 약간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실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뭐 투철한 자기 관리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에 자기 관리 또는 자기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 측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끝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 뒤에 3번에다 쓴 어떤 끈기 있게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주 뭐 접하게 되는 협동과 리더십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요게 뭐 마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결국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해석한다고 너무 오랜 시간 굳이 이렇게 막 쓰지 마시고요. 여기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 또는 협업과 리더십 혹은 끈기라는 관점 3개 중에 하나 좀 선택해서 자소서를 쓴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 중에 하나 쓰면 될 것 같고 제가 각 포인트별로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잡아서 쓸 때 주의사항만 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관리와 자기개발이라는 이야기 쓸 때 무분별하게 나는 다양한 컴퓨터 자격증을 땄고 외국어 역량을 키웠고 뭐 아니면 다양한 외부 활동을 통해 도전 정신을 키웠다. 이런 이야기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맹목적인 목표와 노력, 맹목적인 목표 없는 그런 맹목적인 노력과 어떤 지속적인 활동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든지 간에 뚜렷한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학적인 지식과 글로벌 무역 장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지식을 쌓았다. 라는 어떤 이유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같이 이 접목이 됐을 때 그 이유 그 글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단순하게 외국어 공부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마인드가 뭐길래 언어 역량을 키우려고 했냐라는 것 자체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아상혁이 뭐 예를 들면은 그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산 공장이 거의 다 설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언어적인 능력 확보가 앞으로 세아상혁의 이 글로벌 인재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나는 지금까지 중남미와 관련된 언어 역량 그리고 이 동남아와 관련된 언어 역량을 어떻게 쌓아왔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라는 식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 이유의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준비해 왔는지를 같이 보여줄 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타인과 협업했다. 함께 했다라는 어떤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했다라는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협업했는지 어떻게 팀을 이끌었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다른 사람을 배려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자 했다. 지속적으로 뭐 어떤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아리가 예를 들면 동아리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각자의 역할이 있었지만 나는 내가 좀 꼼꼼하고 체계적인 걸 잘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접촉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어떤 이 주변 지역의 이 매장과 상점들을 리스트업하고 전화번호와 예를 들면 오픈 시간대를 내가 따로 정리를 해서 팀을 좀 더 이렇게 지원하려고 했다. 아니면
내가 사실 우리가 팀에서 우리가 이 동아리에서 목표한 주제를 이 목표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부족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아니면 팀업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뭔가 잡일이 필요할 때 내가 구석구석 메워주는 역할을 통해서도 충분히 조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가 이 팀에 기여함으로써 이런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내가 관련된 지식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단순하게 상대방을 배려했다, 상대방과 소통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라는 굉장히 식상하고 단편적인 접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팀 안에서 조직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여하려고 했는지, 왜 그러려고 했는지에 대한 상황과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끌어나가면 충분히 여러분들만의 역량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역량이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협동심이나 리더십 아니면 유연함, 인간미 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시한 게 이제 끈기 있는 어떤 이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달성한 경험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어떤 행동 자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로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막막했지만 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처했던 이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과제가 어떤 과제였는지, 이게 어떤 측면에서 어려웠었는지를 분명하게 좀 드러내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이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서 한 커플 어려운 점들을 벗겨 나갔는지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지인한테 물어봤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관련된 서적을 찾아봤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뭘 확보함으로써 내가 결국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라는 식으로 최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본인의 인생에서 이 도전적인 상황에 당면했던 경험과 당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노력과 이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요 끈기에 대한 이야기, 1번 항목에서 끈기라는 주제로 작성할 수 있는 이야기의 흐름 제가 짚어드린 바 있는데, 그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1번 항목 끈기로 작성하면 2번 항목과 겹치지 않냐? 맞습니다.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기관리와 자기개발 했는지, 혹은 협업이나 리더십 아니면 인간미를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작성하면 되고, 2번 항목에서 이렇게 끈기 있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해결했던 경험 작성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좀 효과적으로 이 자소서 항목을 전체적으로 작성하실 때 배분을 하시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원한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요번에 세아상역에서 채용 직무는 이렇게 크게 3개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제가 항상 직무 지원 동기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연관성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이 지원 직무의 매력을 얘기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매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직무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얘기해보면 그게 바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아상역이 앞으로 세아상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해외 영업이 왜 중요한지, 자, 원단 소싱이 왜 중요한지, 경영 지원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세아상역의 미래 사업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먼저 좀 생각해 보고, 플러스 직무의 역할이랑 결합하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에서 좀 올려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 유명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ODM 사업 전략을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적극적으로 해외 영업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안과 새로운 디자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함으로써 ODM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해외 영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지만 고부가 가치 제품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뭐 초극사를 비롯한 신소재 개발,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이 원단 확보가 좀 중요하게 이 작용을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원단 소싱과 관련된 직무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까다롭고 좀 더 다양해지는 이 바이어들이나 클라이언트들의 수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또는 세아상혁이 그리고자 하는 미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재경과 HR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보면서 이 지원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한다면 세아상혁에서 왜 해당 직무를 하고 싶은지가 같이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자소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은 내가 이해한 직무 수행 업무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해외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패션 산업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해당 관점에서 패션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뭐 스파 브랜드부터 명품 브랜드, 아니면 중저가, 아니면은 이런 이 퍼블릭 브랜드까지 좀 더 폭넓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재무 관점에서 뭐 다양한 어떤 조달 전략과 아니면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재무회계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다. 나는 학부 시절에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전공 공부를 깊이 있게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 수행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고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뭔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드러내시면 충분히 이 항목도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역량을 굳이 자꾸 현직자들이 얘기하는 뭐 꼼꼼함이나 체계함, 이런 뭐 체계적인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거 억지로 가져와서 쓰지 마시고요. 가져와서 써도 되긴 하는데 왜 해당 역량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키워왔는지를 좀 같이 한 세트로 여러분들이 좀 제시를 해주면 훨씬 좋겠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옷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경험을 기반으로 좀 서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개성의 표출이다. 저 같으면 우선 패스하겠습니다. 안 볼 것 같아요. 진짜 노잼이고 그냥 벌써 시작부터 노잼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뭐 당연히 개성 표출 쓰지 말라는 거 아닌데 개성 표출 수단이라고 쓸 수도 있고 놀이의 수단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까놓고 여기서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이라고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왜냐? 자, 여기서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것, 이거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개성 표출이라는 게 어떻게 개성을 표출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자, 개성 표출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개성 표출 이라면 어떻게 옷을 내가 입음으로써 어떤 개성을 드러냈는지. 자, 놀이의 수단이라면 어떻게 옷을 입고 어디 가서 어떻게 나는 옷을 통한 문화를 즐겼는지. 자, 약점을 보완했다면 나는 어떤 약점이 있는데 어떤 이 스타일의 옷을 입음으로써 나의 약점을 감추고 매력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었다든지.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나만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 봤던 사례를 가지고도 좀 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복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복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개성 표출의 수단이다. 뭐냐면 막 그러면서 막 뜬구름 잡는 소리 막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난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뭐 그래서 나는 더욱더 쇼핑을 많이 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디테일하게 드러내세요. 어떤 스타일들의 옷을 내가 어떤 시대에 추구했는지,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좀 다양하게 접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어떻게 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켜 나갔는지, 제 약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갔는지.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서 승부가 나느냐, 디테일에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요 디테일이라는 거는 꼭 이 세아상역의 자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자소서 쓸 때도 결국에 여러분들 자소서와 다른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이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 부분을 제가 좀 더 다른 색깔로 좀 칠해 놓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아상역에 지원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뭐 성장과정, 경험, 개인 관심사 다양하게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옷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성장과정이나 경험을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여기 개인의 관심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내면 경험 없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개인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패션 산업, 자, 의복, 자, 섬유 산업에 대한 주관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 자, 그 주관적 관심이란 이런 관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패션 산업이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풀어낸다면 충분히 이야기 써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던 OEM,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자들이 실제로는 전 세계인들이 입는 옷을 만드는 실질적인 실력자들이다. 나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다. 결국에 세상의 트렌드를 앞으로는 OEM, ODM 업자들이 지금까지 갖춰오고 쌓아온 이런 의류 생산, 이런 실력과 품질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앞으로는 세계 시장의 어떤 세계인들의 패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바로 대표적인 의류 산업의 뭐 대표 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개인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이야기 드러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 과정 경험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의류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뭐 자유롭게 어필하면 되는데, 없다고 해서 쫄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이 OEM, ODM 내지는 패션 산업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좀 드러내주고요. 그 안에서 OEM, ODM 업체들의 역할과 중요성,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드러내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마시고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점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아상역 지원자들을 위한 취업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뭐 제가 찍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